알겠습니다.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제가 지금 네. 방송 준비하면서도 다음 포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여론조사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. 네네네네네.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또 보니까 네. 데일리한 뭐 데일리한 경정. 네, 예, 공정인가요? 뭐 네, 이런 또 에너지 경제신문 이런 예, 데인데 예. 이건 믿고 걸러도 되는 거죠? 이거 걸러도 되죠. 네. 어떻게 하는 겁니까, 이 사람들? 실제로 전화를 합니까? 절차는 하죠. 합니까? 네. 어. 하나 의심하자면은 네. 뭐지 뭐라고 합니까? 숫자를 다 안 채우고 곱하기 2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는 500명밖에 안 한다. 채우기 어렵거든요. 네네. 20대 같은 경우에. 네. 예,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질문지 순서에 초반에 그 여론조사 회사를 강조한다거나 국민의힘에 관련되는 이슈를 먼저 질문하고 후보 지지도를 또 나중에 물을 수 있습니다. 그건 어떤 효과인가요?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2021년도에 있었던 명태균발 작전이라고 저는 네네. 보고 있는데 안철수하고 오세훈 단일화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. 안철수, 오세훈 단일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. 라고 네네. 첫 질문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안철수, 오세훈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 끊어버리겠죠. 네네. 그 질문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?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국힘 지지도 지지도 훨씬 높게 나오죠. 네. 여기 질문지 순서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방법들. 네네.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이 있고요. 사법 리스크가 많고 뭐 어쩌고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잔뜩 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지. 질문을 뽑을 때 네.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시작하면은 민주당 지지 바로 끊어버리죠. 실제 여론으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한 50대 35, 네. 그다음 한 5, 6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. 네네.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NBS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네, 네. NBS가 그나마 믿을만합니다. 네. 정규 조사를 하는 네, 거죠. 정기 조사하는 것은 믿을만합니다. 네, 여기하고 또 갤럽하고. 네, 네, 근데 저기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졌습니다. 49에서 네, 46으로 네. 떨어졌고 김문수는 27에서 32로 저쯤 되면 많이 올라온 거고 네, 네. 이준석도 7에서 10으로 올라왔는데 네, 네. 권영국은 안 보이다가 1이 잡혔고요. 네, 네. 황교안은 1위였다가 빵으로 떨어졌는데 네네네. 그다음에 없다 모르면 좀 줄어들었죠. 선거가 네네네. 가까우니까. 네네. 저 정도가 현실이라고 봅니까? 아니면 저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. 왜냐하면요. 없다 무응답이 10%지 않습니까? 네. 저 10%는 나머지 받은 지지율에 분산돼서 흡수됩니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저기서 한 3% 정도 더 나오고, 그럼 김문수 후보는 2% 정도 더 나오고, 이준석 후보는 1% 더 나오고, 네. 이렇게 가는 경향으로 그럼 갑니다. 지금 저 MBS가 물론 오차 범위 내가 있지만 네네네네.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라고 친다면 결국 선거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49 정도, 네네네. 김문수 후보가 한 34 정도가 나올 거다. 저는 이재명 후보가 50% 넘을 거라고 봅니다. 네네. 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르게 움직여요. 저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55, 김문수 40, 이준석 5 이렇게 봤는데요. 네. 김문수가 너무 못해요. 아, 김문수가 너무 못하고 이준석이 장깨가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10% 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제 의견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네네네.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일리한 뭐 이런 하여튼 언론들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. 야,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봐. 지금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3% 차이로 좁혀졌어. 네.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이준석 너 때문이야. 네, 단일 압박하는 거죠. 네. 단일 먹힙니까?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이제 보수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. 이준석이 단일화를 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단일화 한 다음에 단일화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. 네. 그게 문제고요. 두 번째는 명분으로서 윤석열, 김건희가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이익관계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?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세력 분포가 이준석이 들어가더라도 당권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준석한테 당권을 약속해 줬다고 하잖아요. 30명의 친윤이. 네. 30명 밖에 있는 31명 한 번째 친윤이 내가 출마할게 그러고 나와버리고 그걸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저 사람 지지해줘라 이러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. 이준석이 가봐야지
당 대표를 못 먹어요. 아니 계산해 그리고 보면. 또 하나는 뭐 당 대표가 되는 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네. 표들이 사람이잖아요. 결국은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닌가요? 국힘에? 그렇죠. 네. 그것도 영향력이 네, 있을 그런 거 부분 아닙니까? 들고 또 한동훈이 제법 또 알이 들고 있어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법 큰 팬덤을 만들었더라고요. 네. 네. 그 무슨 먹방하면서요? 네,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네네. 뭐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. 네. 아, 한번 저희도 이해하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럼- 저렇게 해서도 된다는 걸. 그러니까요. 이준석은 나쁘게 해서 팬덤을 만들었잖아요. 네네. 한동훈은 나쁘게 해서 팬덤 만든 건 아니거든. 네네. 웃기게 해서 팬덤을 만들었거든. 네, 네. 근데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. 이거 참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구나. 네.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디에나 통하지 않지만 국힘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하기도 했다. 네네네. 네. 저는 뭐 본질적으로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아요.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저 사람도 윤석열이 법률적으로 장난치고 했던 범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까? 그럼요. 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보수가 뭔지 철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근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. 이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